안녕하세요. 말씀을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4시 34분입니다. 후원님들께서는 연휴 잘 보내고 계시길 바라고요. 주말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부분의 시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일부 아시아 시장만 설 연휴가 진행되면서 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 자체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해외 시장이 진행되는 모습이 내일부터 진행될 한국 시장이나 다른 아시아 시장들에 영향을 다 미칠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개장 일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개장을 일단 하거든요. 일단 한국 시장의 모습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 상태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도 그렇고 다른 시장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형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좀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시장들도 몇 개 보여요. 그러면서 파형 해석이 정확하게 또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이를 감안해서 일단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부터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오파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체적인 파형인데요. 1, 2, 3, 4 이후에 마지막 오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마지막 오파 중에서도 1, 2, 3 여기까지가 4파 그리고 마지막 오파인데 4파까지 됐고요. 그런데 4파 형태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 2, 3, 4, 5파 이후에 3파 그리고 다시 5파로 올라가서 이런 식의 파형을 그린 다음에 떨어지는 형태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 갭 형태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형태를 만약에 5파로 해석을 한다면 1, 2, 3, 4, 5 그리고 여기서 3파 다시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형태로 되든 이런 형태로 해서 내려오든 혹은 여기서 3파 형태로 끝난 이후에 여기서 지금 어떤 형태이든 뭐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5파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RSI 같은 경우는 중간권을 머물고 있고 스토캐스틱은 하단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가 보여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10년물이 조금 더 빨리 상승을 하거나 좀 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2, 3파가 확실한 것 같고요. 괌의 도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보이든 혹은 이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떨어지든 여기서 조금 더 머물 뿐 좀 이따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진짜 여기서 거의 끝나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1, 2월 이후에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신호가 나오고 양의 영역권으로 들어가려는 형태가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주의하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연치 않게 여기서 7, 9월달로 보이는 구간 이렇게 1, 2, 3, 4, 5에서 하나의 파형을 만드는 구간 자체가 아마 7월에서 9월 정도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그어놨지만 7, 8월달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3파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구간이라서 10년물 금리가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내려와서 이제 돌리려고 하는 시그널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과매도권에 들었다가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과매도권에 오래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드와치2 같은 경우는 8일 남았습니다. 2월 1일 기준으로 이제 8일 남았어요. 8일 이후에 다음 금리 인상 발표를 할 건데요. 저희는 이미 페드와치2나 페드의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자면 금리 인상 기조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더 올릴지 말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루머로서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1일 날 올릴 것은 100% 확률로 450에서 475로 25bp는 확정이에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올리겠는데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7월에서 9월 정도까지는 475에서 500까지 올린다는 게 확정적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금리를 낮춘다고 했을 때 기존까지는 400에서 425 또는 425에서 45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12월 13일까지 연말까지 450에서 475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가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물론 여기서 2%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금리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다. 여기서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인상을 했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폭을 1파, 2파로 보자면 2파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즉 되돌림이 적게 나온 이후에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스닥 먼저 보실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1, 2, 3, 4, 5 정도로 해서 여기서 반등을 3파로 만든 이후에 크게 5파로 다시 내려가는, 즉 5, 3, 5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1, 2, 3, 4까지 온 이후에 마지막에 5파인데 5파가 1, 2, 3, 4파 이후에 5파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무엇이 더 명확하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 옵션처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3파가 끝나든 또는 두 번째 옵션처럼 1, 2, 3, 4가 되었든 여기가 어쨌든 N자형 파형을 만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형 파형만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여기서 있는 파형 형태가 3, 3, 5 형태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3, 3, 5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옵션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형태가 5파예요. 즉 3, 3, 5 형태이기 때문에 1, 2, 3, 4, 5로 해서 이게 5파가 끝났다는 형태, 두 번째는 1, 2, 3, 4, 5 형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1파의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어제까지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를 보자면 이것이 완전한 5파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란색 조정 형태를 지우고요. 녹색 형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1파, 2파 이후 3파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3파이냐?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3파로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파 형태와 맞춰서 해석해 보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 형태가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1파, 2파 이후에 3파, 그리고 이런 식으로 4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파의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 녹색 파형으로 5파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전체적으로 3파인데 1, 2, 3, 4, 5 형태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1파의 고점을 4파가 어느 정도 훼손을 했지만 훼손의 영역이 거의 미비해요.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파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형 해석을 좀 해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3파, 그리고 4파이고요. 마지막 5파인데 마지막 5파를 크게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자세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까지 3파.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마지막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형 자체가 아직까지 상단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형태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1, 2, 3파가 거의 끝난 게 아직 아니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이 영역대를 조금 더 추가 테스트하면서 5파를 만들고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상단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형태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금일도 어느 정도 여기서 고점을 만들긴 했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3파를 좀 더 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12,208, 12,289까지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현재 보는 파형 자체가 1,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3파죠. 그래서 1, 2, 3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4파를 그리고 나머지 5파가 남았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이 5파인데 이 5파가 나스닥에서 보는 5, 3파 이후에 5, 그래서 5, 3, 5 형태로 지금 내려오는 와중에 마지막 5파에 해당되는 구간과 동일하다. 여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에서 보이고 있는 이 3파 형태,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형태가 여기서 보이는 3파 형태와 동일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나스닥과 똑같이 간다고 하면 상승을 좀 더 해볼 수 있어요. 상승을 좀 더 해볼 수 있고 우연치 않게 파형 형태도 거의 똑같습니다. 3, 3, 5 형태로 똑같이 가고 있죠. 3, 3, 5 형태예요. 물론 파형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현재 나스닥 기준을 보자면 지난 며칠간 계속 올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이 아직까지 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시장도 파형이
조금 해석이 왜곡되긴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시장만 보자고 한다면 여기 있는 323 전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형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서 1파, 2파 이후에 3파, 그리고 4파고 마지막 5파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자면 마지막 5파를 그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나스닥에서는 3파가 연장이 돼서 4파 종료 이후에 마지막까지 5파가 남은 상태죠. 그러면 그걸 고려해보자면 한국 시장도 여기서 5파로 그려볼 수 있어요. 1, 2, 3, 4, 5 해서 323 전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갭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갭이 대략 320까지죠. 320까지 전후에서 320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에서 323 전후까지 이렇게 몇 퍼센트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23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요. 여기서 2.61%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갭을 채우고 323까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323 이후에 327도 있고요. 현재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동일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인버스로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시점부터 매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가 마지막 5파가 남았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갭을 채우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좀 더 보고 돌아가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할 때 323 전후로 해서 다시 파형 해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돌리려고 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태가 마지막 5파가 남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섣불리 인버스를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는 건 비중 조절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있을 때 그때부터 매수해 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WTI 같은 경우는 3파, 3파, 5파로 내려오고 있고 5파가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전히 5파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 3파, 그리고 4파, 여기가 또 5파인데 5파가 1, 2, 3, 4, 그 다음에 5파죠. 그래서 조만간 거의 다 올라온 게 아니냐, 여기서도 보이는 형태가 거의 다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파형이 1, 2, 3, 4, 5 해서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단을 노려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83불 전후대가 될 것 같은데요. 83불 전후대에서 지지 저항 영역이 몇 개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이는 영역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파란색 영역을 조금 뚫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형태가 5파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적극적인 인버스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닥이 66불 전후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시그널들이 대부분 전체 시장에서 조금 더 반등을 해보고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라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방향을 변곡을 하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확실히 나온다고 할 때부터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구간이 4파로 보이거나 변곡에 가까운 건 맞지만 마지막으로 보이는 형태가 5파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인 대부분 시장에서 마지막 5파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파의 특성상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조절해서 매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일단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32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윗선에 있는 갭들을 테스트해 볼 것이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하실 분들은 조심해서 하셔라. 특히 상단에서 갭을 채우고 어디까지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는 시그널을 만드느냐, 그때부터 확인해 보신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WTI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완료된 것 같지만 반등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83불 전후까지 지지 저항 영역이 보이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형태를 보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인버스 매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휴 푹 쉬시고요. 내일 시장을 한번 보시면서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